공주보 부분 해체 방침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실태 조사와 용수 확보 대책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빚어진 일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됩니다. 정부가 3.1운동 이후 공적을 평가해 별도의 공문으로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원하기로 했습니다. 3.1절을 사흘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고향에서는 만세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3.1운동을 주제로 한 결의 함성 전시관을 재개관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강 3개 보 가운데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는 방안에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체 회의가 무산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공주보 부분 해체에 농민들이 발끈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주보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무산됐습니다. 가뭄과 농업용수 대책 없이 보 부분 해체 방안이 결정됐다며 이장단이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공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정말로 공주 사람을 물로 보고 한 행정처사입니다. 그러나 보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주보의 상류 지역에만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농민들 사이의 입장도 다릅니다. 정부가 지금 제시해놓은 부분 해체 환영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자연환경을 좀 더 살릴 수 있고 원상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보처리 방안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서 부족하고 만약에 부족한 물의 양이 산출이 된다 그러면 그 물의 양을 이 금강에서 공급 가능한 것인지. 정부는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관정 개발 비용 등으로 200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쓰일지 결정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지난 14일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 김명준 씨의 어머니 최인숙 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들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꼭 알고 싶다며 한화와 국가기관들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1등급으로 격상됩니다. 서훈 격상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원하기로 했는데 유 열사 순국 99년 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919년 천안 아우네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해 18살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3.1운동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서훈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에 머물러 저평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서훈 상향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한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훈법상 한 번 정해진 서훈의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유관순 열사의 3.1운동 이후 공적을 평가해 국위선양이라는 별도의 공훈으로 인정했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 등 서훈 격상운동을 벌였던 충청남도와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열사의 순관 정신이 세계 평화 정신으로 승화되고 열사의 애국애주의 정신이 민족사에 깊이 뿌리내리며 다음 세대까지 길이 계승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희생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어내신 유관순 열사분이 이렇게 훈장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장은 다음 달 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에서는 태극기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도 3.1절을 맞아 결의의 함성관을 재개관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유관순 열사의 1등급 훈장이 추서된 오늘 유 열사의 고향인 천안에서는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바로 달기 캠페인 등이 열렸습니다. 3.1절과 관련된 31초 연설과 만세 삼창 행사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꼭 서훈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0주년이 되는 3.1절을 앞두고 천안에서는 3.1 만세 운동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충절의 고장인 천안의 만세 운동의 시발점인 우리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를 해나가도록. 독립기념관도 3.1 만세 운동을 테마로 한 결의의 함성관을 재개관했습니다. 태극과 사괴를 한 땀 한 땀 자수로 표현한 남상락 자수 태극기와 3.1 독립선언서 원본 등 3.1 만세 운동과 관련된 주요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개 모습과 역사적인 의의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는 28일 아운의 봉화제를 비롯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는 제100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전국민 참여형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와 한남대가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 프로그램 정보를 한남대 신입생들에게 제공하고 한남대 신입생 3천여 명은 대전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중앙시장과 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지역을 탐방하고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스프링 캠프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강팀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된 마운드가 꼭 필요한데 최강 선발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투수들의 면면을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1군과의 연습 경기. 선발 후보로 꼽히는 대졸 신인 박윤철이 첫 선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3이닝 동안 볼넷 2개를 허용했지만 시속 142km의 빠른 직구로 피안타 없이 깔끔하게 소화했습니다. 캠프 때는 항상 이렇게 페이스를 빨리 올렸다가 시즌 들어갈 때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평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페이스 올리고 있습니다. 마운드가 열악한 한화이글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선발진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의 목표가 선발진 완성인 만큼 투수 출신인 한용덕 감독은 족집게과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구 던지고 직구 딱 처음에 던지면 높아. 틀려, 감이. 일찌감치 1, 2선발로 확정된 새로운 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체드벨은 연습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에 삼진 4개를 잡으며 합격장을 받았고 뛰어난 제구력과 안정적인 투구를 갖춘 서폴드도 감독 코치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My goal as a starter is just to be as efficient as possible. You know, throw a ton of strikes, get outs as fast as I can, and that leads to, you know, getting longer into the game and usually putting us in a situation to win. You know, I want to throw 6, 7, 8, 9 innings, and you know, leave the bullpen with as less innings as they need to cover. So you know, that's definitely my strength. 여기에 장민재와 박주홍 등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 선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지난해 선발진과 불펜의 불균형을 절감했던 한화이글스가 올해는 안정된 마운드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어제 당진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서산과 당진 각각 14개 지점이며 분기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복합 악취와 황화수 등 악취물질 16개 항목 가운데 지역별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의 수자원이자 대표 관광자원인 대청호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시 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청호 500리길 수화 동영상 제작 등 대청호를 보존하고 교육, 건강, 문화, 예술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덕특군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건물 벽에 손바닥 크기의 장비를 붙이고 앱을 켜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모듈은 실내외 공기 온도와 실내 표면 온도, 온열 환경, 보일러 가동 수준 등을 측정한 뒤 연동된 앱에 정보를 보내 예상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월간 지출 비용,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앱으로 서울의 한 노후 건축물을 진단한 뒤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시공한 결과 20에서 50%가량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산시 성현면에서 딸기 묘목과 화훼류 등을 키우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0동 중 7동 1,42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7,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